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 시간이거든요. 코인을 소개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시청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제가 만들 또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어떤 거냐면 공매도 공매수 부분인데, 저번에는 간단하게 이 3번을 추가시키는 작업을 했었죠. 마진 분석하는 거 들어가서 보시면, 3번 보시면 이게 링크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마진 거래를 볼 수 있는 거죠. 비트파이넥스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마진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클릭하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건 프로그램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잘 만들어진 사이트를 연결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비트파이넥스의 지금 롱과 숏 위치는 87대 12로 여전히 비트파이넥스는 롱이 많아요. 롱이 많고, 이 그래프는 시간별로 이제 나오는 거죠. 시간별로 롱이 빨간색이 숏이거든요. 파란색이 롱이고, 롱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고, 숏은 비트코인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율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고, 이걸 보면 우리가 투자할 때 선물 거래 있잖아요. 롱숏,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숏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는 곳에 베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반대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숏에 많이 걸었으니까 그 역발상으로 아마 올라가는데 베팅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제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그것도 분석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솔루션을 제공할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생각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언젠간 그걸 만들 거예요. 정말 롱이 많았을 때 가격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숏이 많았을 때 가격이 올라갔는지, 이런 상황은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전번에 링크 거는 것들을 해드렸는데, 오늘 할 건 이거예요. 어떤 거냐면, 비트맥스에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비트맥스에서 비트맥스의 롱숏을 한번 먼저 보고, 제가 오늘 어떤 걸 만들려고 하는지 대략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비트맥스예요. XBT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어제보다 롱이 약 3% 정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숏이 46% 정도 되고요. 비트맥스도 롱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게 그래프예요. 지금 롱이 숏보다 더 많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사람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가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그 다음에 바이낸스, 이 세 개가 3대 천왕이에요. 선물 숏과 롱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던 거죠. 비트파이넥스 거래량, 비트맥스 거래량,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량을 보고 어떤 거래소가 금액이 제일 큰지 첫 번째 알고 싶은 건 그거고, 두 번째는 이 세 개를 합해서 평균을 내서 실제로 롱과 숏을 알고 싶다는 거죠. 롱과 숏을 알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 시장에 롱과 숏 어디가 더 하는지 전체적인 거래소를 다 합해서 그걸 내고 싶은 거고, 세 번째는 실제 그 차트 두 개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하는데, 위에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 나타나는 거고, 얘는 롱하고 숏의 가격이 나타나서 한눈에 딱 보고, 롱이 올라갔을 때, 방금 알고 싶었던 거, 롱이 많았을 때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올랐는지, 아니면 숏이 높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한번 한눈에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돼요. 어떤 거? 우선 이 금액을 알고 싶다는 거죠. 이 금액을 알아야지만
제가 전체 시장을 내가 마음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값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오픈 API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데가 있으면 제가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주는 데가 없어요.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구현을 해서, 여기 보시면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제가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 API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든 이더든 XRP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거였던 거죠. 우선 사람들이 얼마큼, 롱이 얼마큼 걸고 있는지, 이게 비트코인 숫자거든요. 그리고 그걸 환산한 달러, 금액이고, 그 다음 소스에 대해서 얼마큼 BTC를 걸려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달러, 이런 정보를 알고, 이 정보만 알고 있어도 전체 세계의 거래소에서 숏과 롱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토탈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였거든요. 근데 비트파이넥스는 그걸 구현했는데, 비트맥스하고 바이낸스는 제가 나름대로 찾아봤어요. 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근데 짧은 시간 안에 그걸 구현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고민을 한 거죠. 원래 정상적인 방법은 오픈 API를 통해서 어떤 값을 가져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은 프로그램 짤 때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어떤 방법으로 내가 프로그램 짤 것인지를 큰 방향성을 결정해야 돼요. 첫 번째는 힘들어도 오픈 API를 통해서 만들 것인지, 그럼 깔끔하니까, 만약 그 오픈 API를 통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크롤링이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이 이렇게 우리 화면에서는 그림처럼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오느냐 하면 이렇게 올 거예요. 소스 보기 말고, 여기는 분석이라는 게 없어요. 검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우리한테 전달될 때는 이렇게 전달돼요. 이런 모습으로 전달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안에 53.57이라는 게 있는지 보면 없을 거예요. 53.57 있죠. 이 정보 53.57 이 정보를 이렇게 크롤링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먼저 이 페이지를 다 긁어 와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내가 53.57을 끄집어내는 거죠. 오픈 API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픈 API예요. 제가 소스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오픈 API하고 크롤링의 차이점. 먼저 그러면 제가 롱 숏에 들어가서, 이게 오픈 API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파이넥스에서 이렇게 사용자들한테 공짜로 이렇게 쓰면 내가 네 원하는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주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주는지 제가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디버깅을. 그래서 우리가 크롤링과 오픈 API 차이점이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우선 모른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제 설명이 아주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 부분을 넘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공매수 했죠? 자, 여기서 5번 공매수 비트파이넥스 들어갈게요. 0번. 그리고 비트코인 들어가시면, 자,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보낼 거냐면 이런 식으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이게 어떤 식이냐면 값을 제가 가져올게요. 카피 밸류 가져와서 제가 실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지. 자, 이렇게 해서 치면 제이슨 형태로 보내주는 거예요. 제이슨 형태로. 지금 7274원이고 지금 얼마큼 팔렸고 뭐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오픈 API라는 거고, 그리고 얘들이 보내줄 때 제이슨 형태로 보내주는 거죠. 제이슨 형태. 이 형태가 제이슨이에요. 이게 배열이란 말이고, 배열인데 하나밖에 없는 거죠. 2개 이상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보내준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깔끔한데, 이게 오픈 API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지금 제가 하려는 방법은 뭐냐? 저런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픈 API를 찾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은 크롤링 방식, 그러니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다 불러와서 이 내용을 제가 찾는다는 거죠. 이 값도. 자, 53점. 이 정보도 끄집어오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오고 싶은 게 달러라는 표시인데, 달러. 좀 속도가 느려요. 좀 속도가 느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멈춘 것처럼 돼버렸네. 됐어요. 이렇게 하고 소스를 볼게요. 소스 엘리먼트 말고 소스 코드 콘솔 엘리먼트 여기서 53.69 들어갔죠. 이 정보는 찾았어요. 이 정보는 찾았다는 거죠. 53.69. 그다음 달러를 찾아야 되는데 달러가 감춰져서 잘 보이지 않죠. 여기 있죠. 바뀌는 거. 이 정보를 가져오고 싶은 거고, 이게 제가 가져오고 싶은 정보의 다예요. 이게 롱이고 이게 숏이에요. 아니, 롱에 대한 퍼센테이지, 롱에 대한 금액, 그때 금액.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이 숏에 대한 정보죠. 숏은 지금 현재 지금 가려져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46.28이에요. 28. 여기 있죠. 이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액이 있을 거예요, 아마. 찾기도 참 쉽지 않네요. 하여튼 이런 정보를 찾는 게 크롤링이에요. 이렇게 가져와서 하는 건데, 크롤링의 단점이 뭐냐면 오픈 API는 바뀔 염려가 없어요. 그냥 그 URL로 보내면 보내주는 데이터가 똑같아요. 항상 보장한다는 거죠. 근데 이 홈페이지를 크롤링,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찾는 것은 이 홈페이지가 항상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 디자인이. 그러면 못 찾을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바꿔버리면 이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또 다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픈 API로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오픈 API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걸 바이낸스에서든 아니면 비트맥스에서든 그 정보를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할 건데 먼저 찾아볼 거예요. 오픈 API 어디 비트맥스하고 바이낸스에서 저런 선물 롱숏 정보를 가질 수 있는 API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거고, 만약에 없다면 크롤링을 통해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얼마큼 롱숏 비율, 그 다음에 얼마나 거래 대금, 그리고 이 세 개에 대한 토탈에 대한 차트를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거래소가 가장 규모가 큰 롱숏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은 거고, 이런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각 코인들과 지금 롱숏 를 그래프로 보면서 그 가격을 바로바로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걸 좀, 그래서 이제 롱이 높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 숏이 높았을 때 많았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큼 연관이 있는지 그걸 한눈으로 차트로 보고 싶은 걸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자, 오늘 설명은 이 정도로 드리고, 제가 뭘 하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하죠. 우선 그 전에 제가 어제 코인 소개하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오류 부분을 제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좀 지겨우시더라도 잠깐만 양해를 해 주시고, 어제 메타를 하는데 메타 하다가 죽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죽었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찍은 것도 그걸 고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
어제 하고 싶었던 게 기본 분석 말고 코인 상세 분석에서 코인 분석 메타 들어갔는데 죽더라고요. 얘가 어디서. 이건 괜찮은 거고, 죽은 게 아니고 메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거래소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거죠. 지금 메타에 대해서 할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차익 재정 거래 이거였나? 메뉴를 선택해 주죠. 이것도 잘못된 거고, 번호를 선택하고 0?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차익 재정 거래 제가 이거 또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이걸 옆으로 잠깐 당기고, 이것도 잘못됐어요. 뭐 심벌을 입력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걸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시간 내는 것은 힘들고, 그래서 차익 재정 거래 이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단축 키를 모르겠어요.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단축 키를 모르겠어요.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얘로 하면 바로 한 번만에 찾아갈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그거예요. 불만이 있어요. AR? 지금처럼 이렇게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이겠네요. 여기에서 메뉴를 가서 여기 왔는데 번호를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심볼인데 이걸 제가 잘못 출력하고 있는 거예요. 심볼을 입력해 주세요인데 제가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틸 쪽에 가서 오피트고 이걸 잘못 출력한 거예요. 뭐냐면 코인을 입력해 주세요. 이걸로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 표기를 한 거예요. 노말이 아니라 인풋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3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인. 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메타 제가 이렇게 입력했을 거예요 아마. 여전히 없고, 잘못 들어왔어요 또. 99번 종료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거래금액 1번 순위별, 아니 순위별로 할 건 아니고 코인 상세 시가총액 거래금액에서 2번 급등별, 그래서 1등부터 300개. 그렇지, 여기서 오류가 났던 거죠. 급등별. 순위별에서는 오류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체 코인 순위 1등부터, 여기서는 오류가 없는데 여기 시가총액 금액에서 2번 급등별 시가총액,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급등별 1번 하면 지금 이게 죽는 문제거든요. 이게 죽었다는 말인데 어디서 죽은지를 모르겠어요. 급등별 한번 찾아가서 한번 고쳐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어디에 있냐면 메뉴 마켓캡 들어가서 급등별 2번 내서 랭킹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죠. 마켓캡 볼륨, 그래서 마켓캡 볼륨으로 들어가서 제가 프로그램 짜다 보니까
가끔 가다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말을 잘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켓캡, 코인마켓캡이에요. 코인마켓캡. 네. 마켓캡 볼륨. 여기에 얘한테 들어가는 거죠. 들어갔는데 여기서 오류가 났다는 건데 어디서 오류가 난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뭘 하다가 오류가 생기면 이게 자꾸 머리에 남아요. 뭘 하기 전에 이걸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자, 4번 이 급등별 그리고 1등부터 300등까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디버깅을 할게요. 자, 이게 F8로 한 칸씩 넘어갈게요. 디버깅. 그래서 가져왔어요. 데이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가져왔죠. 300개의 데이터를 다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고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한번 뛰어넘을게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오류가 없어요. 지금 죽는 부분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안 죽었고, 그 다음에 스크린 마켓 풀. 이게 죽었어요. 스크린 마켓. 화면 출력할 때 죽었단 말이에요. 다음에 들어올 때는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 다음에 고로 다시 나가서 할게요. 자, 여기서 다시 몇 번? 4번. 자, 2번. 또 들어올 거예요. 1등부터 300등까지. 얘는 이제 확인됐으니까 넘어가고, 그거로 죽는 문제까지 넘어갈게요. 바로. 넘어왔어요. 이 안에 들어갈게요.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디버깅 하고 싶으면 이번에 이거 대신에 이걸로 하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 함수를 다 실행시켜 버리기 때문에 얘로 스텝이 들어가는 거죠. F7 들어갔어요. 한 줄씩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F8로 들어갈게요. F8로 들어가서 맨풀에 있는 거 확인하고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아야 돼요. 분명히 값이 없는 애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몇 개 있느냐 하면 한번 볼게요.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렇게 알아보면 되는 거죠. 지금 몇 개 있는지, 몇 번 제가 루프로 돌아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맨풀에 이렇게 하면 또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건 없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고 싶으면 이렇게 출력하면 17개가 들어있고 난 17번 돌아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F8. 근데 지금 방금 찾았다. 뭐 있지? 순식간에 넘어가가지고 이제부터 다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바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게요. 다시 4번. 프로그램이 죽어도 계속 동작하잖아요. 이게 괜찮은 거죠. 1등에서 300등까지 쳤어요. 들어왔고 바로 F9 이제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생각 잘 됐어요. 두 번째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 거죠. 노의 값을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GKC 콜론 분명히 없는 애가 있을 거야 아마.
지금 GKS가 돌고 있죠. 다시 고 갈게요. F9 고. 죽었나? 죽었네요. 아, GKS가 확실히 안 해요. 문제가 되는 건. 오케이. F. 어디가 문제인지 알겠어요, 이제. 2번. 1등에서 300등까지 들어오고, 지금 현재는, 심볼이 XMX거든요. 얘는 문제가 없어. 그래서 고 F9. 자, 문제는 GKC야. 자, 하나씩 해보죠. 프라이스 가격이 있어요. 프라이스에. 그랬을 때, 얘의 값이 있는지. 프라이스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건 마켓의 값이 있는지, 마켓의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볼륨 24의 값이 있는지, 24의 값이 있고, 체인지 24의 값이 있는지, 체인지 24의 값이 있고, 아, 퍼센테이지 체인지 7데이가 없네요. 아, 얘가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이런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당했으니까, 먼저, 이런 체크들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값이 있는 점들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f 이제 not none 이면 얘를 실행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값이거든요. 이 값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로직을 해야 되는 거죠. if is not none 이렇게. 자, 이 파이썬이 틀린 게 뭐냐면 if 문도 다른 데는 이렇게 가로를 치는데 파이썬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가로치지 않고 바로 이걸로 시작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시작되면 여기에 선언하면 안 되고 이렇게 인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is. 그 다음에 볼륨 24도 마찬가지고 이런 체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is not 그리고 인덴트 해주고 is 이런 체크를 제가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부터 할게요. 자, if is not none 이렇게 하고 인덴트 해주고 is not none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얘도 이런 체크를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하지 않으니까 얘가 항상 죽을 수 있는 그게 많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로 죽는지 안 죽는지 이제 데이터가 없이 아무것도 없이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체크를 다 해줘야 돼요. 값이 없는데 한유 계산해버리면 죽는 거죠. 무조건 4번 2번 자 1등에서 300등까지 이건 죽지 않잖아요. 네, 이걸 원했던 거예요. 이게 급등별 시가총액을 알아보는 거죠. XMX가 가장 자기 시총에 비해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QC 이게 QC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QC 그 다음에 이게 많아요. 그 다음에 PLC USDT ZB 이게 퀀텀 이렇게 쭉쭉쭉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1등부터 300등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XMX, QC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오늘 하루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겠죠. 예. 근데 거래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37% 떨어졌다는 것은 뭐 치열하게 공방하고 있다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하나를 제가 했으니까,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공매도 공매수 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제가 찾은 것 중에 마진 분석에서 여기 롱숏에 대한 정보가 아닌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제거시킬 거예요. 자, 이걸 눌러보면 얘는 롱숏 정보가 맞아요. 맞죠? 롱숏 정보가 맞죠? 죽이고, 얘도 비트맥스의 롱숏 정보가 맞을 거예요.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얘도 읽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얘도 이제 롱숏 정보가 맞잖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비트맥스 XBT 이거 세 번째 거, 얘도 롱숏 정보가 맞아요. 세 번째 것도. 그 다음에 이거 바이빗 네 번째 거, 얘는 롱숏 정보가 아니라 거리소가 얼마나 사고 파는지 거리소 정보기 때문에 이거 뺄게요. 네 번째 거. 자, 찾아가서 이거 뺄게요. 이런 오류 같은 것들은 제가 눈에 너무 밟혀서 빼야 될 것 같아요. 자, 공매도 공매수 롱숏 들어가서 아닌데 메뉴에서 롱숏 정보 숏롱 여기죠. 이거요. 메뉴가 이거고, 이것도 저는 세 번째 걸 빼고 싶어요. 3번 이 3번이고 얘를 빼고 싶다는 거죠. 얘는 내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니까 세 번째 거 뺐고, 그 다음에 얘도 좀 예쁘게 좀 할게요. 이렇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볼록 나오니까 별로 예쁘지 않아 가지고 하나 고쳤고, 두 번째 다시 한번 고친 내용 반영해서 한번 고를 시키고 있거든요. 자, 공매도 공매수, 그 다음에 3번 마진 분석 했을 때 자, 비트플라이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롱숏 정보가 맞는지. 자, 이것도 롱숏 정보가 맞아요. 맞고, 그 다음 비트맥스 이더 이것도 롱숏 정보가 맞고, 그럼 마지막 얘가 아닐 것 같네요. 얘가 이 거래소 정보죠. 이건 거래소 정보. 롱숏 정보가 아니라 거래소에서 오늘 얼마큼 많이 사고 팔았는지 이걸 아는 거죠. 이 정보도 유용한 정보인데, 근데 지금 롱숏에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얘가. 이 정보도 삭제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맥스,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비트플라이어, 이더까지. 이더를 빼버릴까, 이더도. 이거 하나만 달랑 있는 것도 솔직히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빼버리고, 이것도 좀 눈에 띄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BTC를 먼저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BTC.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이 보기 편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만 롱숏을 알려주는구나. 이런 거. 바이낸스가 있는데, 바이낸스 잠시만요. 비트플라이어, BTC. 바이낸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고친 걸 한번 보도록 하죠. 깔끔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거 3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쭉 나올 거란 말이야. BTC고 중요한 건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가 있는데 저는 빼고 싶어요. 다 US 달러, 이게 테더지만 US JPI인데 얘만 달러 하나 이제 BTC로 나오니까 이건 비트코인 수량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만 달러 들어온 건 안 좋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바이낸스도 있거든요. 여기 바이낸스. 이게 코인팜에 바이낸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코인팜 바이낸스 BTC USDT 바이낸스 거래소 말고 거래소밖에 없나? 거래소밖에 없구나. 비트바이낸스가 이게 그게 없구나. 이게 마진 같은 것들이 그게 없나? 코인팜 바이낸스 뭐더라? 롱숏 이게 없나? 비트맥스밖에 없고 온포지션 XBT 코인팜 비트맥스 마진 코인팜 비트맥스 비맥 마진 롱숏 이걸 찾기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없다고 보고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할게요. 어떤 거냐면 이걸 이제 크롤링 방법을 통해서 가져올지 아니면 진짜 정식적으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오픈 API를 통해서 가져올지 한번 찾을게요. 그래서 비트맥스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아주 중요해요. 어떻게 짤 것인지 오픈 API를 통해서 짤 건지 아니면 크롤링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것인지 제일 좋은 것은 오픈 API를 통해서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안정적이고 이게 안 됐을 때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어떻게든 나는 알고 싶어요. 어떻게든 프로그램으로 짜고 싶은 생각이 있고 안 되면 크롤링해서 그 정보를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 바이낸스가 비트맥스에서 오픈 API를 먼저 검색할 거예요. 이렇게 자 오픈 API는 두 개가 있어요. 파블릭 오픈 API가 있고 프라이빗 오픈 API가 있어요. 파블릭 오픈 API는 겟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으로 공짜로 누구나에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프라이빗인데 이 프라이빗 방식은 그 오픈 API를 쓰기 위해서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API 키를 받아야 돼요. 그 API 키가 있는 사람들만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비트맥스에 대해서 오픈 API 마진 없고 팜 이거 레스트 방식의 비트맥스 들어가서 한번 보시죠. 어떤 게 있는지. 인증을 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고 메시지 형식을 알고 싶은 거죠. 어떤 게 있는지. 차단할게요. 이런 것들은 포스트 방식이 있고 포스트 방식이 있고 크로즈 포지션 이게 죄송한데 제 영어가 짧아서 선물 거래가 영어로 퓨처 말고 팜이 영어로 팜이 농장이겠지만 아까 코인팜 이게 팜이란 말이 그런 것도 있나? 이게 코인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코인 농장
모르겠네. 마진이 있나? 마진 콜, 트랜스퍼 마진 들어가 볼게. 한번 연결되어 있나? 뭐지? 이건 또 뭐야? 비트맥스 API 익스플로러. 비트맥스가 뭐 다양한 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프라이싱, 오더북, 세틀면, 마진. 자, 펀딩 히스토리, 글로벌 프롬 잠깐 볼게요. 여기 보면 롱숏에서 이게 거래소 정보고, 위에 게 이제 차트 정보고, 아마 그럴 거예요. 밑에 게 아마 펀딩 데이터, 펀딩 데이터구나. 그래서 펀딩 데이터가 펀딩 데이터, 펀딩. 그래서 맥스 서플라이, 마켓캡 맥스 서플라이, 펀딩, 차지 말고, 롱숏, 퍼센트 롱숏, C 데이터, C 데이터. 이거 그냥 C 데이터라고 하는 거고, 널이었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때려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심볼. 이렇게 BTC USD 없고, 여기까지 한번 제가 어떤 데이터가 오는지만 잠깐 디버깅을 좀 해볼게요. 제가 비트파이넥스에서 어떻게 짰는지 그걸 조회하는 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T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지, F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지 한번 알고 싶은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는 커런시 데이터를 알아오는 거고, F는 이제 펀딩 데이터를 알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5번 들어가고, 자, 0번 비트파이넥스 들어가서 BTC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가져온 거 보면 T 데이터는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자, 비트코인을 US 달러로 이제 가격을 변환하는 가격이 들어오는 거고, F는 BTC 정보하고 US 달러 정보가 같이 오는 거죠. BTC를 이제 US 달러로 환환한 거,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펀딩 레이트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롱과 숏의 정보를 가져오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받아오는 게 여기서 받아오는 거예요. 둘, 넷, 5개. C 데이터 헤드. 쓰지 않는구나 지금. 이건 쓰지 않네요. 지금 쓰지 않고 티커
F 파트, L 파트. L 파트가 이거였죠. T F 데이터, TF 데이터. 이게 L 파트가 뭔지 한번 넘어갈게요. 이게 쓰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네요. 여기 해석으로 칠해진 것들이 쓰고 있지만 아무 때도 사용되지 않는 그런 변수들이니까 삭제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시죠. 티켓은 이거고, F 파트 BTC, L 파트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가서 F8로 한 칸씩 넘어갈게요. F 파트 7290, L 파트 7290. 이거 두 개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이니까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티켓이 들어가고, F 파트가 펀딩, L 파트가 펀딩. 다 가격이 다 들어가는 거고. 지금 US 달러로 가격을 다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7290달러.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토탈 롱. 이 부분이 롱을 가져오는 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F9로 한번 넘어가서 이러면 이제 토탈 롱이 41,253이에요. 한번 볼까요? 비트맥스 한번 볼게요. 비트파이넥스 보시죠. 몇 개인지. 비트파이넥스고요. 지금 41,253개예요. 롱에 걸려 있는데요. 토탈 41,253. 41,253 맞죠? 현재 이제 토탈 롱 이걸 가져온 거예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걸 가져오고 싶었는데 비트코인 숫자잖아요. 그걸 못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얘를 통해서 가져오는 건데, 이것만 가져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힘드니까 문제라는 거죠. 숏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찾고 싶은 것은 비트맥스, 바이낸스에 비트파이넥스처럼 이런 거 지원하느냐는 거죠. 스타 포즈 이런 것들, 롱 라스트, 숏 라스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느냐는 거죠. 이 펀딩 정보들이고, 이런 4개가 이 4개만 있으면 제가 이걸 막 비트맥스나 바이낸스에서 이걸 제공하면 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거고, 이걸 제공하지 않으면 저는 크롤링에서 그 내용을 파싱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않고 오늘 프로그래밍 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이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찾고 싶은 것은 이거죠. 총 4개. 가장 찾고 싶은 것은 그냥 이거예요. 롱 라스트, 숏 라스트. 이 정보를 알고 싶은 거죠. 이러면 거래소별로 어떤 거래소가 가장 롱, 숏 마진을 많이 하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걸 제가 기록을 해 놓을게요. 이 4개를 찾아볼 거예요, 아마. 자, 비트파이넥스의 롱 라스트 한번 먼저 보시죠. 이걸 통해서 빨리 찾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니까 다른 탭을 먼저 닫고 비트파이넥스 오픈 API에 롱 라스트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비트파이넥스 API지에 보면 찾아볼게요. 바로 없네요. 롱이 있나? 그런 것도 없고, 이걸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게 스테이트스 1 이게 이제 명령어거든요. 이까지가 주소고, 이까지가 주소고, 이건 버전, 오픈 API 버전, 그 다음에 이게 명령어. 스테이트스 1이라는 게 있는지 한번 보죠. 이것도 없네요. 그러면 비트파이넥스에서 이걸로 찾아봐야 돼요.
스테이투스는 아닌데 스테이트스. 역시 이런 명령은 없네요. 스테이트스 1. 자, 이게 뭐냐 하면 여기 롱 히스트 있죠. 스테이트스 1, 포즈 사이즈.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죠. 제가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보고 있는 거 한글로 번역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통계 끝점은 지정된 거래상 또는 자금 조달 통화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제공한다. 사용 가능한 키를 사용하여 검색할 통계를 지정한다. 그래서 키, 크기, 기호, 측면, 섹션. 모르겠네. 자, 패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1메가면 1M이라는 것은 한 달로 하는 것 같고, 롱 히스트면 히스토그램을 가져온 것 같다. 자, 여기 설명되어 있죠. 키, 펀딩 사이즈. 키에는, 키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데, 포스 사이즈, 펀딩 사이즈, 크레딧 사이즈, 이런 게 있다. 포스 사이즈, 이런 것만 쓸 수 있다. 맞죠? 사용 가능한 값은 1M, 이걸로 그냥 고정되어 있고, 정보를 원하는 거, 이런 기호 같은 거, 사이드, 롱숏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라스트 값, 히트 값, 이렇게 두 가지를 갈 수 있다. 이 설명 잘 돼 있잖아요. 비트파이넥스에서. 그러니까 비트맥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놔두고 비트맥스의 오픈 API에 어떤 정보? 롱숏 정보. 이걸 제공하느냐는 거죠. 여기서 비트파이넥스처럼 옵션 마진 없고, 제가 그래서 잠깐 찾아보다가 이게 포기했던 거예요. 이게 찾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계속 얘기를 보여주네. 메시지 형식, get post. 이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좀 볼게요. 요즘에 왜 이렇게 언어를 찾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기 포지션의 청산 가격보다 낮습니다. 주문 가격이 현재 장기 포지션의 청산 가격보다 낮습니다. 주문 가격이 현재 단기 포지션이 숏이고 롱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오류 메시지 같은데, 저는 이걸 알고 싶은 건 아니고, 비트맥스 마진, 오픈 API 마진, 계속 여기로 가는데, 클로즈 포지션, 트랜스퍼 마진, 이건 뭐지? 맨 끝에 있는 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위치의 교차 여백이, 이것들은 그냥 메시지 뿐이죠. 메시지. 오도 API, 기터브에서 비트맥스에서 좀 편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참 편하거든요. 오도 벌크, 오도 올 포지션. 그러니까 이건 클로즈 포지션이고, 오도 이렇게 마진 같은 거, 뭐 롱이나 숏이나 아니면 마진,
마진 이것밖에 없고, 클로즈 포지션 어떤 걸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클로즈 포지션에서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아주 편한 거죠. 프로그램 짜기 위해서는 이걸 먼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기에는. 근데 언젠가는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클로즈 포지션. 미결 주문, 동일한 기호에 대한 여러 주문 취소, 모든 주문 취소, 지정된 시간 초과 후 모든 주문 자동 취소, 위치를 닫는다. 이건 뭐 거래소에서 실제로 거래하는 거 관련된 것들이니까 지금 제가 마진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주문이 진짜 코인을 주문하는 거, 나는 마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마진? 이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쓰기는 좀 쓰고 싶진 않네요. 너무 커서. 레버리지 포지션 API. 우선 비트맥스는 포기하고 바이낸스 다시 알아볼게요. 바이낸스. 제가 이렇게 찾기 힘들어서 크롤링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진 트레이딩, 바이낸스, 클라이언트 겟, 마진 오셋. 또 주문? 우선 좀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도록 할게요. 주문 검증. 이건 주문하는 거고 저는 마진이거든요. 주문 작성을 완전히 제어한다.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뭘 주문하고 주문 취소하고, 얘들은 진짜 뭔가 거래소에서 마진을 생성하고 마진을 뭐 취소하고 이런 걸 하는데 저는 정보를 얻고 싶은 거거든요. 실제로 얘들은 거래하는 것들에 대한 거니까 저하고 맞지 않아요. 이것도 근데 정보를 얻고 싶은 건데, 이게 바이낸스 API인데 마켓 데이터, 마진 어카운트 트레이드, 뭐지? 마진, 콜이 마진 페어. 뭔가 데이터를 많이 주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딱딱 주지 않네요.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비트파이넥스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걸 참 찾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포트 사이즈, 롱, 이런 거. 이걸 알고 싶은 건데, 오피셜 API 다 롱, 롱 밸런스, 숏 밸런스. 비트파이넥스죠. 난 바이낸스를 원하는데. 레버리지 롱 포지션.
이거죠. 롱숏. 트레이딩은 실제로 뭔가를 돈을 지불하고 뭔가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 저는 정보만 알면 되는 거라서 크립토 트레이딩 봇 이건 누가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죠. 나는 이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롱하고 숏에 대한 걸 비트파이낸스만 만들어 놓고 다른 걸 못 만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찾다 보면 아무리 찾아도 그걸 찾기 힘든 거예요. 지금 한글로 한번 찾아볼까요? 바이낸스 롱 오픈 API 롱 이렇게 한번 쳐보죠. 그래서 이제 한국만 딱 보는 거죠. 코인게코 코인게코도 괜찮죠. 볼까요? 여기도 마진 정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오는데. 바이낸스 마진 API 그리고 한국 앱이 아니라 모든 데서 한번 해서 노 이네블 마진 트레이딩 어떤 걸 지원하는지 펀딩 금리 계정 보안 최근 활동 마진하고 랜딩하고 정말 원하는 걸 찾기가 쉽지 않죠. 바이낸스 들어가면 있나? 마진 들어가 보죠. 이게 마켓이 있고 로그인 돈 빌리는 거 이거 하는 게 아니고 롱숏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바이낸스 익스체인지 베이직 어드밴스 마진 이거 빌리고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니까 이건 롱숏하고는 선물하고 틀리겠죠. 틀리고 저 원하던 게 아니고 이거 랜딩 스테이킹 이것도 없어요. 제가 원하는 게 슬슬 짜증나기 시작했고 크롤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크롤링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밖에 비교를 못하니까 확장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팜을 통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비트코인 롱숏 아니면 뭐 크립토커런시 뭔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XRP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싶은데 USD 숏 차트 및 트레이딩 뷰 트레이딩 뷰가 있구나. 트레이딩 뷰 여기가 많죠. 트레이딩 뷰에 BTC USD 숏 크립토 차트 해서 크립토 차트 이게 숏 물량 그렇네요. 차트를 보는 건 저건 좋은데 정말 피곤하네요. 만드는 게 시그널 BTC뿐만 아니라 저는 BTC만 하면 그냥 아까 코인팜 크롤링 하는 게 낫는데 저는 이더리움
그런 것도 다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비트맥스 포지션 캘큘레이터 고민이 깊어요. 이게 비트맥스 비트코인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그때 비트코인만 나오는 거니까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내가 알고 싶은 거 이거죠.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코인판 볼 필요 없이 이걸 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롱이 87 이거 숏이 10이에요. 한눈에 보잖아요. 그 다음에 롱이 46이고 53이에요.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맞죠? 비트맥스가 지금 이게 맞는지 확인하면 되지. 비트맥스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죠. 비트맥스 46대 53 비트맥스 46대 53 이거 틀렸죠. 뭐냐면 46대 53은 맞는데 얘 웃긴다. 숏이 46이죠. 얘기는 숏이 46이고 롱이 53.70이에요. 롱이 53.70이고 이거 좀 웃긴데. 비트파이넥스 한번 보시죠. 비트파이넥스 맞는 것 같은데. 비트파이넥스는 87대 12 87대 12 87대 12 이건 맞아요. 근데 비트맥스는 틀렸어. 비트맥스는 아시겠지만 코인팜에서는 비트맥스가 롱이 53인데 얘는 바뀐 것 같고 정말 힘들다 힘들어. 그리고 제가 알고 싶었던 바이낸스 정보도 이렇게 주는데 토탈도 나오잖아요. 56 응?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중에 어디가 가장 규모가 크다? 비트파이넥스하고 비트맥스는 거의 규모가 커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제일 규모가 적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달아놔야 돼요. 항상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좋은 거를 찾았네요. 어쩌다 보니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저런 걸 찾을 때가 있어요. 상당히 기쁘죠. 3번이 마진 분석. 마진 분석인가? 이게 정확하게? 숏? 그냥 롱숏으로 하자. 롱숏. 숏? 분석으로. 이게 나을 것 같아. 롱숏.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죠. 이거 하나 더. 좋은 걸 찾았어요. 하다 보니 토탈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저게 믿을 수 없다는 거. 왜 틀리는지 난 모르겠는데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는 다 모르겠어요. 누가 맞을까요 대체? 둘 중에 합계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이 한 장의 그림을 제가 원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한 장의 그림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비트파이넥스하고 비트맥스 중 누가 시장 규모가 더 크냐 라는 거죠. 비트파이넥스하고 비트맥스는 거의 시장이 같다. 네? 바이낸스가 제일 적다. 이 정보를 나는 가져오고 싶은 거죠. 이 정보를 쭉쭉쭉 긁어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US 달러뿐만 아니라 뭐까지 보여주고 싶다? 우리 한글로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원화로. 그래야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게 크게 와 닿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비트코인 밖에 안 되고 맞죠? 그거밖에 안 되니까 좀 그게 얘는 뭐야? 이더리움까지 볼 수 있네요. 이더리움 롱숏 비율 롱숏
이더리움, 롱숏, 비트코인, 롱숏, 이더리움, 그 다음 XRP도 있나? 아우, 그래도 괜찮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더리움까지 있으니까 좋아. XRP까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토탈이 얼마큼 된다 라고 나오는 거죠. 괜찮네요. 비트맥스, 이더리움. 근데 비트맥스가 이게 틀린 게 좀 마음에 걸리네. 이게 비트맥스 53대 46인데 비트맥스 이 53대 46. 왜 틀릴까? 53대 46인데 두 개가 바뀐 게 아닐까? 53대 46 비트맥스 56대 46 53.62 53.62 46.38. 아 진짜 이게 왜 틀리지? 이게 진짜 사람을 헷갈리게 하네 정말. 이거 한 장 롱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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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을 긁고 와서 저는 보여주겠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XRP도 있네. 시그널 이건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걸 크롤링 하겠다. 자, 크롤링 하기 위해서 페이지 소스를 검사를 한번 해보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이 왔고 먼저 찾아볼게요. 비트파이넥스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비트파이넥스 롱숏을 찾았고 다시 비트파이넥스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비트파이넥스 찾았고 그 다음에 87.70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이 값들을 내가 뽑아와야 되는 거죠. 이 값들을 그 다음에 이 값 뽑아와야 되는 거고 이 크롤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파이넥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이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이 안에 그리고 여기 안에 3개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오케이. 이 안에 3개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먼저 얘를 찾아야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셋 바이낸스 비트맥스 비트파이넥스 이렇게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는 얘는 뭐 어디까지 가리키는 거야? 토탈까지 가리키는 거죠. 이렇게 얘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찾을 때 클래스를 이걸로 찾아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결정했어요. 이제 저는 크롤링으로 결정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